보여주기식. 누구한테 보여줘요? 자기 자신한테. 아, 이게 가장 위험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의무를 수행했어. 그리고 또 힘들어하죠.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결과는 안 나오지?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교육에 관련된 조언들이 상당수가 모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게 뭐냐면은 공부할 때 양치기 하지 마라. 양치기가 뭐냐면은 양으로 때우는 거예요. 문제 많이 풀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할 때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되면은 일정 이상 실력 성취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약간 상충돼 보이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여기에서는 이 소리, 딴 데는 저 소리 하는데 얼핏 봤을 때는 모순돼 보이는 것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누구는 양치기 하지 말라고 하고 누구는 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의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 두 말이 다른 말이에요. 양을 확보하라, 양치기.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순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모순이 아니에요. 양치기가 뭐냐? 양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가 지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양치기예요. 정신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인지 능력 사용하지 않고 어떤 기계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단순 노동하는 것처럼 단순 반복 작업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요. 이게 잘 될 리가 전혀 없어요. 정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 써가면서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양으로 우겨넣고 많이 공부했어. 위안받는 거죠. 그리고 많이 공부시켰어 학원에서는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요. 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아이들 나가 떨어져요. 지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머리를 안 쓰고 손만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하면 이게 양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머리를 써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글을 읽으면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말이니까 실은 모순이 아니네요, 그럼. 아니죠. 머리를 쓴 상태에서 하는 거 요게 되면은 양이 확보가 되는 거고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막 문제 개수 채우는 식으로 하면은 이건 양치기고. 많이 보잖아요. 보여주기식. 누구한테 보여줘요? 자기 자신한테. 아, 이게 가장 위험해요. 자기 자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도덕적으로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의무를 수행했어. 그리고 또 힘들어하죠.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결과는 안 나오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런 친구들을 꽤나 많이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능이라고 하죠. 기초적인 지적 능력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현명한 태도를 취하신다 하면은 내막을 들여다봐야겠네요. 책 읽은 건수, 문제푼 개수 이게 중요한데 전제 조건이 머리를 쓰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해야지만이 이게 카운팅이 되는 거네요. 성과는 뭐냐면 집중도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치기 같은 공부 방법이 부모님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모님이 시켜서 양치기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양치기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아이가 어린데 좀 공부를 많이 했던 아이들 보면은 성과는 잘 안 나오는 아이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단계 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가 다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예를 들면 문제를 안 읽어요.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틀린 거를 찾는다는 그 문제 자체를 읽질 않아요. 그냥 지문부터 바로 읽어요. 그리고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는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면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글을 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푸는 거예요. 문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적응해서 집중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월해요. 정신적으로는 뭘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읽고 내용은 대충 아니까 밑에 보기 중에 뭐 여기 나왔던 단어 내용 비슷한 거 있으면 그거 틀리잖아요. 그리고 오답 정리 제대로 안 하잖아요. 오답 정리해 하면은 해석지 일부분만 두 줄 이렇게 써요. 그런 경우. 썼잖아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공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아이가 혹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있죠. 선생님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거에 신경 많이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능력은 있는데 어떤 환경적으로 애들이 많아서 또는 뭐 다른 일 때문에 이런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많이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느낌 오고
하고 실제 눈으로 보고 파악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 일일이 잡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아는데 이상적인 거는 좀 잡아주는 거죠. 최소한 부모님이 아시는 거죠. 학생이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2년이 아니라 3, 4년 이상씩 네.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 아는 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얘기를 하면 좀 그런 거 같네? 반응이 이래요. 이건 좀 빨리 관심을 갖고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모순은 뭐냐면은 영어는 언어니까 의사소통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영어는 어차피 학과목이야 시험 잘 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모순돼 보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핑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시험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글이 써 있어요. 지문을 보고 밑에 질문도 글로 써 있거든요. 글의 목적이 뭐죠?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 남긴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많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글을 만든 거예요.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는 능력이 있으면 시험 성적이 잘 나와요. 이건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이 그래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여기서도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실용 영어랑 입시 영어는 완전 별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면 대면 의사소통은 언어가 일부예요. 많은 부분은 제스처, 눈빛, 눈치, 느낌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뛰어나다고 하면 언어적인 정보는 적게 받아들여도 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억양이라든가 톤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글자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자. 그 능력을 파악해 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글을 읽고 나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어떨 때는 전반적인 거, 어떨 때는 구분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야말로 시험을 잘 보죠. 이것도 실은 모순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막을 살펴보면은 네. 또 모순이라 느껴지는 거. 공부는 혼자서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있고 네.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공부를 물리적으로 혼자 한다고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이 있어요. 이걸 읽는단 말이에요. 이 책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죠. 저랑 원장님이 썼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담았어요. 그럼 이걸 누가 읽어요? 그럼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혼자 공부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무엇인가를 정보 또는 지적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산했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책에 쓰여진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한 번 읽어서 안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한 번 더 의사소통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면 이해력이 또 좋아지겠죠. 원천적으로 보면은 혼자 떨어져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없어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뭘 헷갈리냐면 공부하러 가요. 공부를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근데 공부 안 합니다. 다른 얘기예요. 공부 말고 자극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거 떡볶이 먹은 얘기라든가 학교에서 누가 싸웠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의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그러지 않고 공부하면 돼요. 공부를 실질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책 같은 거 읽고 문제 풀잖아요. 그럼 친구랑은 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는 의사소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혼자 하는 거예요. 글을 읽고 뭔가를 할 때는 그 글을 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은 단절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외롭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끝내고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책에 대해서 또는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 하니까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죠.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하려고 선생님도 계시고 옆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하는 얘기가 다 공부해야 되는 얘기예요. 조용히 앉아서 글을
읽을 땐 또 글 읽고 그땐 좀 외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환경이 아이들을 만든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과하고 벤츠를 비교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는 과일이고 하나는 교통수단이잖아요. 네.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모순이 해소가 되겠네요. 네. 모순들이 있는 게 자기의 상황을 좀 더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에 빠져들게 하니까 모순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좀 불편한 진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면은 모순이 줄어들어요. 이번 편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